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시민박 강의 2회독 제4절의 공탁 하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4절 공탁. 로마자 1번의 공탁의 의미, 법적 성질. 1번의 의미. 공탁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차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탁은 변제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담보, 집행, 보관 등을 위하여도 이용된다. 그런가 하면 변제와 어느 집행을 위해서도 공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것은 변제를 위한 공탁, 즉 변제 공탁에 한정된다. 판례 보겠습니다. 민법 제487조 후단에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 수령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제3채무자가 종전에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중에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실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사유가 생긴다고 할 것이고, 또한 종전의 채권자를 가압류 채권자 또는 집행채권자로 한 다수의 채권 가압류 또는 압류 결정이 순차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이 종전 채권자에게 변제되어야 한다면 압류 강압으로 인하여 구민사소송법 제581조 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구민사소송법 제581조 1항을 근거로 채권자 불확실을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하는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공탁으로는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 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나, 채권 양도 등과 종전 채권자에 대한 압류가 경합된다고 하여 항상 채권이 누구에게 변제되어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아니고, 설령 그렇게 보일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있는 것이므로 채권 양도 등과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를 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 공탁이나 집행 공탁 또는 혼합 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집행 공탁의 경우에는 배당 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변제공탁은 집행법원의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한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국되므로 피공탁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며, 또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근거 조문이나 공탁사유, 나아가 공탁사유 신고의 의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서 1215페이지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여부, 공탁의 근거 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 신고 등을 종합적,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인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전 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약정에 의하여 공탁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범위는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한 집행공탁의 요건이 갖춰져 있는 경우라도 같다. 변제공탁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한다. 이러한 변제공탁 제도는 왜 필요한가?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 제공을 하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변제공탁이 있었다고 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지는 못한다.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언제까지나 채무자가 채무에 구속당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하여 민법은 채무자, 기타의 변제자가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변제공탁 제도이다. 2번의 법적 성질. 공탁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학설은 사법관계설, 공법관계설, 양면설로 나눠져 있다. 사법관계설은 공탁은 사법상의 행위이며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겸한 임치계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법관계설은 공탁은 기본적으로 공법관계라고 한다. 그에 비하여 양면설은 공탁에는 공법적인 측면과 사법적인 측면이라는 두 측면이 있으며 민법의 규율하는 사법적인 측면에서 공탁의 성질을 밝힌다면 그것은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판례는 공법계약설의 견지에 있다. 사견으로는 학설 중 양면설을 지지한다. 로마자 2번의 공탁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방가로 1번에 일정한 공탁 원인의 존재. 공탁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 채무여야 하고 장래의 채무나 불합성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 공탁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216페이지. 그리고 공탁에 의해 채무를 면하려면 다음에부터 공탁 원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있어야 하며 그 중에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는 설사 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한편 공탁을 하면서 제487조 1문과 2문이 가운데 어느 사유를 공탁 원인으로 할 것인지는 공탁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공탁이 제487조 제1문의 공탁인지 같은 조 제2문의 공탁인지 아니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의 기재와 공탁 원인 사실의 기재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방가로 1번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는 때 제487조 제1문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공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조의 표현은 채권자 지체에 관한 제400조와 같다. 여기서 그것이 채권자 지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지감들인다. 그에 관한 학설은 일치하여 공탁의 요건과 채권자 지체의 요건은 다르다고 한다. 그 결과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경우 또는 기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구두의 제공 없이 곧바로 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 학설은 그 이후로 동그라미 1번에 뒤에 설명하는 2번의 공탁 원인은 채권자 지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동그라미 2번의 공탁은 포기와 달라서 채권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든다. 판례도 채권자가 미리 수령 거절에 의한 의사를 표명한 경우나 수령을 거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관하여 학설에 같은 견지에 있다. 이러한 학설 판례는 타당하다. 위와 같이 새기게 되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채권자 지체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가령 채권자가 그의 주소에 없어서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자가 설사 일시적인 것이라도 공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판례는 여기의 변제는 채무자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채무를 면하게 하는 변제를 의미하므로 채권이 가압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다. 채권자의 수령 거절 또는 수령 불능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겼는가는 묻지 않는다. 이는 채권자 지체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취하든 같다. 판례 보겠습니다. 채권의 가압류는 제3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 채무자는 그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불구하고 제3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해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 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그 이행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1217페이지. 왜냐하면 민법상의 변제 공탁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사정으로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채무를 대비하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그 제487조 소정의 변제 공탁의 요건이
변제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을 때의 변제를 함은 채무자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채무를 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변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여전히 이중변제의 위험이 부담이 남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은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 공탁을 할 때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 채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양가로 이번에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 수령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공탁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때 채권 양도가 있었으나 그 효력에 의문이 있거나 변제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정하기 어려울 때 예금 계약의 출연자와 예금 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양자 모두 예금 채권에 관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그 예금의 지급 시에는 물론 예금계약 성립 시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임무를 다하여도 어느 쪽이 진정한 예금인지에 관하여 사실상 혹은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신탁계약이나 신탁재산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수익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는 그렇다. 여기에 속도 엄격하게 할 것이 아니다. 그래 단순히 채권자가 주장한 자가 여럿 있는 때에도 공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게 1번 일정한 공탁 원인의 존재고요. 2번이 공탁의 당사자. 공탁은 제3자를 위한 인지계약으로서 그 당사자는 공탁자와 공탁소이다. 그리고 피공탁자인 채권자는 당사자가 아니며 그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해 채권을 취득할 뿐이다. 양가를 위한 공탁자. 공탁자는 변제자이다. 그는 채무자 외에 제3자일 수도 있다.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을 하면서 각자의 공탁 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 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 비율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에 관하여 판례는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을 1218페이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그 경우에는 공탁자들의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 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한다. 양가배분의 공탁소. 공탁은 채무이행지를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공탁소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지원, 시법원, 군법원의 두며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 지방법원 지원장인 그 소속 공무원 중에 지정하는 자가 담당한다. 공탁의 경우에 실제로 공탁물을 보관하는 자는 공탁물의 보관자인데 공탁물 보관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창구업자이다. 그리고 이들에 의하여 공탁소가 정해지지 않은 법원에는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 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양감 3번의 피공탁자. 공탁은 피공탁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피공탁자는 채권자가 된다. 그런가 하면 채권자의 대리인이나 청산인은 피공탁자로 될 수 있다. 피공탁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이지만 법률 규정상 그의 수익의 의사 표시 없이 공탁소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3번의 공탁의 목적물.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의 목적물이 된다. 유가증권, 금전, 기타의 동산이 목적물로 되면 공탁법의 규정상 명백하다. 그러나 부동산의 목적물이 되는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설은 부동산 공탁을 인정해 사회 경제상의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인정할 경우 이론상 실무상 어려움이 생긴다고 한다.
사견으로 부정설 논리가 있으나 487조의 규정상 부동산 공탁을 부인할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 한편 변제의 공탁물이 공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4번은 공탁의 내용. 공탁의 내용은 채무 내용에 쫓은 것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액의 일부만을 공탁한 경우와 조건을 붙여서 공탁한 경우이다. 1219페이지 양가 일부의 공탁. 채무액의 일부의 공탁은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만약 채권자가 공탁금의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고 일부에 의사 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할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공탁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탁금액이 채무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그 공탁은 신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물론 이때 유효하게 되는 것은 공탁금액의 범위 하나서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변제 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직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점은 채무자가 종래에 거듭하여 일부 변제를 수령하였다거나 갑자기 영업소를 폐쇄하고 그 소재를 감추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변제 공탁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하며 금융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피담보 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치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사용하는 범위에서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양가로 이번에 조건부 공탁. 공탁이 채무의 내용에 쫓은 것이라 할지라도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에 의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러입니다. 연하님 반가워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무효인 조건부 공탁이 있은 후 공탁자가 조건 표시의 정정 청구를 하고 공탁 공무원 일을 인가한 경우에는 공탁은 인가 결정 시부터 조건이 없는 공탁으로서 유효하다. 그리고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공탁물 수령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그 공탁은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채권자가 선의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자에게 동시에 항변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반대급부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공탁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가등기가 된 경우에 채무자가 그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조건으로 하여 공탁을 하면 그것은 무효이다. 이 경우에는 1220페이지 채무의 변제 의무가 그 등기의 말소 의무보다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것들이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물 인도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임차 보증금의 공탁을 함에 있어서도 건물 인도 확인서에 첨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붙인 것은 인도의 선의행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너무 빨리 한 감이 없지 않은데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